오! 좋될 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함수 개론에 관련해서 설명할 거고, 자, 요거는 내가, 진짜 딱 그 개념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1차 함수를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나 3차 함수로 올라가더라도 원리는 똑같으니까 1차 함수 기반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다들 그릴 줄 안다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 배우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함수가 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도 좀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 이제 고1 선배들 이런 거 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상수함수라던가, 1대1 함수라던가, 1대1 대응이라던가.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은 6번까지도 한번 내가 좀 구경을 할 생각인데, 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요거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내가 아마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고1 친구들, 혹은 예비 고2 친구들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라던가 막 이런 것들 내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아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해왔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가리 속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1등급이나 좀 수학 잘하는 사람들 머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라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죽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어떤 개념과 어떤 학습이 뭐라 하죠? 조직화됐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이 좀 파편화가 되어 있어. 일단 외우는 것도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밖에 설명 못 해.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설명도 못하고 이런 것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설명이 되려면은 앞에 있는 생각의 재료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의 재료는 중학교 내용이나 고1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차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집합에 관련된 내용도 내가 일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생각의 재료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수의 체계. 자, 수의 체계는요, 우리 형님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자, 이게 중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 여기가 이제 실수.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버전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초딩 때 배웠던 가장 작은 수를 생각해보면 자연수라는 걸 배워요.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 그러죠. 내추럴 넘버는 셀 수 있는 카운트하는 수들.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0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은 셀 수 없죠.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0이라던가 음의 자연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라고 얘기해서 보통 i라고 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음의 정수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정수였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큰 게 있었어. 자,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 또로로로로, 자, 유리수라는 게 있었죠.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라고 해서 이치가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자, 유리수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2분의 1이라던가 이런 분수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유리수라고 하고요. 자, 근데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유리수에서 순환소수도 유리수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0.9 땡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유리수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여기 도너츠 바깥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리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파이라던가, 아니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시게 되면은 자연상수 2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유리수랑 무리수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는 게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또 고1 수학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또 실수랑 물과 기름처럼 아예 섞이는 게 없는 게 있어요. 동혁아 혹시 기억나? 여긴 뭐가 될 것 같아요? 허수. 졸라 잘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수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i라고 해가지고 요걸 우리는 허수 단위, 허수의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걸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 새끼가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허수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허수를 배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혁아. 씨발, 나 고2 아닌데 물어보네. 너 최근에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허수가 단위가 몇마다 순환했던 거 기억나요? 허수를 거듭 제곱할 때마다 뭔가 패턴이 나왔거든. 몇마다 순환이 됐지? 기억나? 3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i가 이렇게 있어요. i를 2번 곱하면 뭐가 되죠, 동혁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했어. 그럼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i,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되죠?
요걸 제곱했다 생각해도 돼. 그러면 뭐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뭐죠? 1이죠, 1. 그렇죠? 이렇게 되죠. 4개의 단위마다 우리가 순환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허수의 순환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내가 좀 디테일한 것도 잡아줄게요. 자,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쭉 무한하게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나오는 수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소수가 무한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에요. 이제 무리수 같은 경우는 약간 파이를 예로 들자면, 파이 같은 근본 없는 새끼거든. 이 새끼는요 3.14 1592 블라블라블라 되면서 얘네가 전혀 루틴이 없어요. 순환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순서도 없는 그냥 무작위한 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마디 혹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해요. 근데 이 순환소수가 왜 유리수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0.99999가 얘가 왜 1인지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이거 예지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예지야, 혹시 0.99999가 왜 1이 돼요? Do you know? 이거 왜 그럴까요? 하랑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아는 척해, 이렇게. 한번 해봐. 뭐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이거 어렵죠?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실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자, 이거 나중에 수열할 때도 이 테크닉을 많이 쓰거든? 자, 이거 여러분이 잠깐 X라고 한번 놔봐봐요. 난 얘가 궁금한 거거든. 맞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양배에다 10을 곱할 거야. 10을 곱하시면, 자, 10x 이코르 9.9999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소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아래에서 위에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서 위를 빼주시게 되면 좌항은 9x가 되고요. 자, 우항은요, 여기가 다 날라가요.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9가 됩니다. 맞니? 그럼 x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원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쌤, 그러면은 0.89땡. 그럼 89 요런 거를 값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 외웠을 때는 99분의 89라고 외웠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제가 x라고 놔봐요. 자, 그러면 동해가 이번엔 뭘 곱하고 싶니, 느낌이? 그렇죠. 그러고 싶죠. 이거 왜 쳐 외우고 있니? 그럼 100을 곱해봐. 100을 곱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머저리 같이 10을 곱해서 빼시게 되면요,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뭐라 하냐, 소수가 핸들링이 안 돼. 소수가 핸들링이 되려면 그 마디를 여러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0을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외우지 말고. 그럼 빼봐. 그럼 뭐가 되니? 99x는 89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99분의 89.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이야, 강의네. 여러분 옛날 외웠을 거고, 쌤, 이거 0.89 땡이면, 땡땡이 있으면은 요거 9로 바꿔요. 요거 그대로 넣어요. 이지랄 했을 거라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소수도 유리수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의 체계가 됐다라는 거 옛날에 분명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그림 스케치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이제 올라가니까 지울게요. 이게 시간상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여러분들 시간 내고 끝내야 돼. 오늘 나도 이제
오늘 와이프 될 분의 가족이랑 만나가지고 밥 먹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갑시다. 자, 봅시다. 따랑. 자, 이제 실수가 뭔지 한번 배울게요. 자, 리얼 넘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수가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아까 그림상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그런 어떤 중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큰 수의 체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야, 근데 그 표현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실수의 정의는 아니에요. 자, 실수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새끼가 리얼 넘버라고 불러요. 허수는 imaginary number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눈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수는요, 눈깔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는 눈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깔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눈깔로 볼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크기와 부호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크기와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얘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직선에다 찍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름 자체도 그래서 리얼 넘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형님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수의 실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려면 무조건 0이에요. 왜냐면 얘가 부호가 없는 유일한 실수 중에 한 새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가 되고요. 그죠? 왼쪽이 음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양수라고 여기를 음수라고 하잖아요. 자, 자연수 찍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자연수 얼마다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수 마이너스 정수도 찍을 수가 있어요. 정수 찍을 수 있네요. 자, 유리수 찍을 수 있어요. 뭐 2분의 1. 그럼 0과 1 사이니까 뭐 이지랄 하면은 찍을 수 있는 거 맞니? 자, 그러면은 선생님 무리수는 찍을 수 있어요? 무리수도 찍을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누가 적을까요? 규아야, 루트 2는 어떻게 찍을까? Do you know? 잘 생각해봐. 루트 2가 대충 얼마의 수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 사이 수죠? 루트 2가? 그죠? 1과 2 사이라는 건 대충 알 거예요. 그죠? 외운 새끼도 있어요. 1.414라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루트 2를 정확하게 어떻게 찍죠? 규아짱? Do you know? 중3 때 어떻게 배웠죠? 이게 좀 어렵거든. 피타고라스 졸라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규아가 그래도 그때 열심히 들었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정사각형 생각해 보세요. 정사각형 생각하시고, 자, 여기가 1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면은 규아 말대로 여기가 루트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콤파스 강상 아시죠? 콤파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원 돌린다 생각해봐.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요, fucking shit. 자, 여러분들 루트 2를 한다는데, 자, 여러분들 루트 2면요 0에서 그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루트 2를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돌리는 거야. 원을 콤파스 돌리듯이 이렇게. 이런 감성 이해되세요? 이런 감성.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팽팽하게 당겨서 실을 돌리듯이 하시게 되면요, 여기가 바로 그 접점이 되는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리수 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 루트 5는 어떻게 찍어요? 자, 루트 5는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게끔 하시게 되면, 여기 피타고라스면 여기가 루트 5예요, 형님들. 맞아? 그럼 그 상태로 또 원을 샥 그리시게 되면 여기가 루트 5라는 거예요. 루트 5도 보시면 눈깔로 보듯이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무리수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쌤, 씨발 이러면 안 되잖아. 1 플러스 루트 2. 왜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을 기준으로, 여기가 1이거든? 1을 기준으로 정사각형 만들고 루트 2 만드신 다음에 요렇게 돌리시게 되면 1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전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만큼 전진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됐니? 그래서 실수는요, 눈깔로 찍을 수 있고 크기와 부호가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새끼 있어. 쌤, 씨발, 그럼 파이는 못 찍잖아. 파이 3.14 어떻게 찍어? 자, 보세요. 그것도 찍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여러분들 그 교과수학이라기보다 니들 생각 열어주는 거거든. 자, 그럼 파이가 여러분 대충 3.14 이런 거 알고는 있죠. 자, 고대 사람들은 파이를 진짜 어떻게 계산했냐도 너무나 한번 보시면요, 옛날부터 원이 제일 어려웠던 도형이에요. 왜냐면 원은 곡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레바퀴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의 이 파이가 이게 원 주율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애들도 존나 많거든. 이거 초등학교 수학인데. 우리 학생 혹시 원주가 뭔지 알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원주가 뭐죠? 한자로? Do you know? 나도 한자 잘 못 써요. 근데 그게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나도 한자 잘 못해. 원주가 뭔가? 정확해요.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를 한자로 원주라고 해요. 율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비율할 때 율이야. 레이쇼야, 레이쇼. 우리 등비수열한 친구들 배웠죠, 레이쇼. 얘는요, 원의 둘레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비율이라는 거는 보통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율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랑 딱 꼬집어가지고 내가 얘보다 비율이 좋다 혹은 내가 얘보다 비율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주랑 모랑의 비율이 같이 잡혀야 돼요. 혹시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지랄 말고 지름이에요. 지름. 맞아요. 지름과 둘레의 비율이요. 자, 그러면 지름은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름은요. 반지름 말고 지름은 만약에 지름이 1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 여러분들이 발로 뻥 차가지고 한 바퀴 굴렸어. 이 새끼가 떼고 굴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 맨 밑에 뭔가 뭐라죠? 이걸 딱 닿을 때 뭔가 뭐라죠? 잉크가 샌다라 생각해봐. 공 안에. 그럼 요게 이제 떼고 구르면 이게 이제 잉크가 묻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봐. 이게 한 바퀴 굴면요. 반 바퀴 구르면은 얘가 약간 여기 위에 올라오겠죠. 이 점이. 반 바퀴 구르면. 한 바퀴 완벽하게 구르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럼 옛날 고대 사람들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점을 집어넣고 한 바퀴를 정을 딱 제대로 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트래블한 거리를 실제로 계산을 한 거야. 왜냐면 옛날 사람들도 잔은 있었거든. 그럼 대충 해보니까 여기가 3.14 얼마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찍을 수가 있네요. 바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꾸로 반대쪽 빵 돌렸어.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파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원을 2배로 뻥튀기를 했어. 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럼 하나가 원이 2배가 커지면요. 한 바퀴 빵 차면요.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갈 것 같아요? 훨씬 더 멀리 가겠죠. 몇 배 멀리 갈까요? 그렇죠. 왜냐면 원은 항상 닮았거든요. 닮았기 때문에 원의 둘레도 그 비율로 가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뻥 차게 되면요. 얘가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겠죠. 즉, 이 파이만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이 또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리수는요, 다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실수가 이런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 내가 설명 안 할 뻔했다. 자, 그리고요, 실수는요 또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성질인데 뭐냐면 실수를 제곱하시게 되면요 항상 양수가 돼요. 보세요. 똑같은 거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0 곱하기 0은 0이 되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까지도 좀 잘 이해해 둡시다. 됐죠? 자, 정리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옛날에 누가 파이는 못 찍지 않나요? 혹시 물어봐가지고 내가 기억나가지고 한번 해줘서 파이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를 계산을 했었어요. 옛날 사람도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기 뭐지? 중학생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What's your name? 태은 학생? 태은 학생은 예비 몇이에요? 예비 중2예요? 중3이에요? 중3? 좋을 때다. 예비 중3이구나.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너 국제고였지? 희망하는 게. 국제고는 내신 보나? 내신 봐요? 내신 봐요? 면접도 있죠? 면접 있죠? 면접이 더 중요할 거예요.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태연아 잘 먹을게. 여기 유튜브 인정한다? 잘 마실게요. 맛있다. 여러분들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맛없는 게 내가 사 먹을 때 제일 맛없어요. 그 다음 맛있는 게 누가 사주는 거고요.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동생이 혹시 있나? 동생 있는 친구도 알 텐데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새벽에 꼭 동생이 오빠 라면 먹을 거야? 나한테도 그랬거든. 응, 안 먹을 거야.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입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이제 뺏어 먹는 거지. 한 입만 먹는다고 이제 그 절반 먹고 그죠? 하랑이는 외동이냐? 누나 있어요?
동생? 여동생? 너도 여동생이야? 아 그래. 몇 살 터울이에요? 중1? 좀 많이 차이 나네? 야 그러면 하늘 같은 오빠네. 못 끼워오르겠네. 근데 나랑 동생은 2살 차이인데 내가 옛날에 뭐지 잠깐 미국 갔다 온 사춘기 때 내가 뭐지 나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1년 꿇었거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1살 어려요. 내가 말띠인데 친구들이 양띠야. 그때부터 동생이 존나 기어올랐거든. 1살 차이 되니까 이제 학년적으로 이제 하늘 같은 오빠가 이제 땅 같은 오빠가 돼버렸지. 이제 옛날에 제가 존나 치고받고 싸웠는데 내가 동생 쳐 맞고 다녔거든. 내가 동생이 또 나보다 키가 컸어. 고등학교 때는 내가 고등학교 키가 개 작았거든. 고1 때 150이고 그죠? 고2 딱 됐을 때 100. 내가 1년 만에 10cm씩 커가지고 지금 180 거의 된 거거든. 동생이 약간 호걸 기질이 있어가지고 빡 치면은 이제 싸움도 잘했어.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말이야 너는 오빠 새끼가 왜 여동생 쳐 맞고 다녀 막 그랬었는데. 봅시다. 그래서 동생이 또 멋있어. 내일 6월에 이제 결혼하자. 동생이 이제 가정 가구 있잖아. 혼수 동생이 해줬어요. 오빠 플렉스 해보라고. 멋있는 새끼야. 물론 나도 잘했나 잘해줬지 그지. 자 봅시다. 자 이제 차원에 대한 스토리 한번 내가 좀 들어줄게요. 자 차원 스토리. 동생한테 잘해 알아 알겠지? 나중에 네 동생도 네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해주지 누구 알아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차원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차원은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3차원까지고요. 이제 4차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요거로 많이 쓰죠. 너 4차원이야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차원은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이멘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차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자 1차원은 이런 거야. 아메바 같은 애들 단순한 애들. 자 2차원은 우리가 평면이라고 합니다. 평면. 자 차원은 그래서 1차원이 되면 보통 우리가 얘를 X축 요거에 대해서만 따르게 돼요. X축. 자 예를 들어서 1차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0, 1,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얘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0, 1, 2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쌤 어차피 높이가 없잖아요.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2,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0이 늘 똑같이 0, 0, 0 왜냐면 얘도 0이야. 1,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0을 생략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고1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거를 옛날에 내분점 외분점 배우셨을 때 아마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2차원은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함수의 시작이 돼요. 함수의 시작이 뭐냐면 함수의 시작은요 가로랑 세로랑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로를 우리는 x라고 하고요 세로를 우리가 y라고 하거든. 자, 높이가 그래서 y야. 얘는요 가로 성분이요. 따라왔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라 했듯이 높이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으면 Y를 플러스라는 거고 X축보다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Y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Y 값은요 함수 값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 값이 양수면 위에 그려지고 함수 값이 음수면 아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1 친구들은 이제 만약 이런 거 배웠을 거라고.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 값을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프가 반드시 X축보다 위에만 그려져야 돼요. 절대 아래에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뭐야 하여튼 자 만약에 형님들한테 내가 이런 거 찍었어. 쌤 만약 X가 1이고 Y가 2면 어떻게 돼요? 묻는다라면 여기에 좌표는 1,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왼쪽을 우리는 X라 놓고 위에 있는 오른쪽을요 위의 값으로 높이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임의의 점을 떡 찍고 얘를 만약에 X, Y라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면서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평면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도형과 함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을 모으시게 되면 얘가 원방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을 만들게 되면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면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들이 모이면 도형과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라든가 도형의 방정, 원방, 직방은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서 다루는 거야. 그걸 우리는 2차원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높이와 가로가 있으면 2차원, 높이가 없으면 1차원. 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스토리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라는 거야. 아, 쌤, 이게 뭐예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이과를 가서 내가 만약에 쌤 저 기하를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물리2에 좀 관심이 있나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런 내용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는 와봤어요.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약간 교양수학 느낌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리스닝한 느낌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요걸 축을 설정을 할 건데, 자, 여기를 내가 형님들 X라는 축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내가 Y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아까 Y랑 X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요걸 여러분들 이쪽을 이렇게 뒤집은 거야. 이런 식으로 뒤집으시게 되면 이런 모양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요 밑바닥이 마치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요 바닥 있죠? 요 바닥, 장판 바닥. 이 바닥이 XY 평면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야. 따라와. 자, 그러면 쌤, 이건 뭔가요? 자, 그래서 아까 요거 Y를 내가 가로랑 세로랑 표현 쓰는 이유가 그 이유야. 왜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이 Y를 높이라 봐도 되겠지만 요렇게 공간으로 보게 되면 얘 높이라 보시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X를 우리가 보통 가로라고 하고요. Y를 세로라 하고, 얘가 2차원일 때 얘를 특히 높이라고 하지만 3차원일 때 얘를 높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발생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끼를 우리가 이제 XYZ라고 하고 Z,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찐 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Z가 그럼 양수가 되는 것과 음수가 되는 것의 기준이 있겠죠. 아까 X축, Y축도 Y가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양수, 음수가 됐듯이, 그럼 Z도 XY 평면 이 방바닥을 기준으로 얘가 위에 있게 되면 높이가 양수가 되는 거고, 이 방바닥을 기준으로 밑에 지하에 있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점을 여기 떡 찍었어. 요 놈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위에 있다 생각해봐. 그럼 이런 느낌으로. 이게 졸라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자, fucking shit. 이런 거 졸라 어려워.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입체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나도 입체가 좀 약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딱 찍었다. 이거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해볼까? 여기를 딱 찍었어. 자, 그러면은 얘는요, 좌표가요,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Z 성분도 이렇게 있는 거야. 맞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만큼의 길이가 2라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만큼의 길이가 3이라 생각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요 높이만큼, 요만큼의 길이가 만약 4라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X, Y, Z 성분이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X는 2고 Y는 3이고 Z는 4가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공간좌표라고 해요. 공간이 스페이스라는 3D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간좌표라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이과 가시게 되면 이런 거 좀 잘 아셔야 돼요. 혹시나 이제 벡터, 스칼라 이런 이제 혹시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은 점을 우리는 원이라고 했잖아요. 평면에서 나타나는 거. 얘를 원방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공간상에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하랑아? 네가 좋아하는 뭐 운동 중 하나 있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 다 모았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원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이거를? 구라고 합니다. 구. 정확해요. 축구공. 입체적인 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2차원을 기준으로 3차원을 하나 확장하게 되면 얘가 바로 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 이과생인데 선생님 저 미적분 말고 그냥 중학교 도형을 좀 퉁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쌤, 제가 중등 도형 했더니 내가 좀 도형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통 안 하고 기하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문이과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다
다 똑같은 새끼야. 그냥 선택하는 것만 좀 다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럴 수 있어, 쌤. 쌤, 씨발, 그럼 4차원은 뭐예요? 그럼 차원이 더 늘어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니들 눈에 이제 안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사실 3차원도 힘들어. 그 힘드니까, 니들 그거 알잖아. 그거 큐빅이라 해서 맞추는 거 있잖아. 그거 힘들잖아요. 그게 힘든 것처럼, 차원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은 3차원 동네예요. 그죠? 다 입체적으로 돼 있죠. 이것도 다 입체예요. 나도 입체고, 너네들도 입체고. 자, 근데 여기에 여러 차원 하나 추가시키는 건데 뭐냐면, 이걸 추가시키면 4차원이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그 옛날에 인터스텔라라던가 이렇게 좀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결국엔 이런 거죠. 입체 도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니 이걸 보는 게 4차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4차원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동혁이 같은 경우는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이 이제 현재의 원점이야. 시간을 기준으로 동혁이가 응행하면서 만약에 기어다니고 있으면 과거가 되겠죠. 그 과거에 대해서 동혁이는 분명히 기어다니면서 키가 작았을 거야. 점점 시간이 크면서 동혁이가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혁이가 3년 뒤에는 대학교 가고 이제 어른이 되면 더 크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동혁이 나중에 이제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또 나이를 먹으면서 또 변하게 될 거고, 모든 물체는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돌덩이도 마찬가지야. 돌덩이 안 변할 것 같죠?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풍화작용이라고 배우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돌덩이도요 물 쳐맞고 바람 쳐맞으면 이 새끼들도 작아져요. 돌덩이도 요만했지만 점점 깎이게 되면서 점점 작아지고 맨들맨들해진단 말이야. 처음에는 엄청나게 거칠었지만 그게 많이 깎이고 하다 보면요 강바닥에 있는 돌처럼 맨들맨들한 걸 우리가 조약돌이라고 하죠. 조약돌 만져보시면요 진짜 맨들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들은 4차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주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우주 가게 되면. 그래서 4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4차원이 우리 인간이 이야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미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예지가 만약에 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네가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내 인생도 몰라요. 그래서 4차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지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다가 선생님 저 공부 말고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뭐 이러면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하랑이도 공부하다가 선생님 저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새끼들 팰 때 좋아요. 말해서 파이터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이 어려운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 관련된 걸 좀 설명할 건데, 왜냐면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우리 함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혁이는요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여기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집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하시면 집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잘생겼죠. 내가 봐도 잘생겼어.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공유 잘생긴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 옛날 개그맨 옥동자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키 작고 좀 귀엽게 생긴 분 계셔요. 그러면 옥동자는 못생겼어! 막 이랬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 옥동자가 이상형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독거틴의 수학을 수강한 학생들의 모임 하면은 요건 집합이 맞아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한테 영수증을 뗐을 때 내 이름은 박혀있으면 내 수강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에서도 이 집합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함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걸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TV. 자, 이게 초등학교 때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알면 참 좋겠는데 이 함수도요 한자예요. 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수예요. 자연수 할 때 그 수입니다. 함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함. 여러분들 함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함이 이게 상자함자예요. 상자함. 여러분들이 어떤 함에 담다 하면 어떤 상자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거 상자예요. TV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이 상자에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수라고 해서 얘를 상자에서 나온 수라고 해서 얘를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을 쳐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2를 쳐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고 3을 쳐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어. 자, 그러면 룰이 보이죠? 하나씩 키워주는 거 맞아요? 그럼 요걸 내가 마치 규칙을 시켜서
숫자 대신에 대표하는 어떤 문자로 놓는 거야. 내가 x라는 새끼를 쳐 집어넣게 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x 플러스 1이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룰이 있겠죠. 그 룰이 뭐냐면 하나를 키우는 거거든. 그 하나 키우는 거 우리는 x 플러스 1이라는 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바로 요 고유 함수의 룰이 되는 거예요. 뭔 말할? 예를 들어서 이번 함수는 이런 게 있다 쳐봐. 1이 있는데 1이 튀어나요. 2를 넣었더니 4가 태어나요. 3을 넣었더니 9가 태어나요. 자, 그러면 규하장 얘는 어떤 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요런 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x를 쳐 집어넣게 되면 x제곱이 뱉어지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둘 다 함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문제에서 함수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자, 이름을 쌤, 내가요 이 함수를 f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f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얘 이름을 g라고 붙이겠습니다 하면은 g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는 보시면 x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x라고 불러요. 따라와. 얘도 x랑 얘 물론 얘는 숫자는 없네. 얘는 x로만 이루어져 있죠. 어쨌든 얘도 그래서 요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요건 마치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표현하자면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를 때 예서 예지라던가 하랑이라던가 규하라던가 동혁이라던가 태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게 이름 느낌이야.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쌤, 나 이런 표현도 봤는데 씨발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런 거 봤을 거라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거는 함수의 이름을 부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함수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거든. 왜냐면 함수라는 게 2차원에서는 좌표 평면 x, y를 표현하는 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좌표들이 다 이런 식으로 x, y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x, y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y로 표현한다는 거는 얘는 마치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름이었죠. 예를 들어서 예지도 사람이고, 그죠? 하랑이도 사람이고, 동혁이도 사람이에요. 즉, 동혁이라는 사람이지만 그냥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름을 부여하고 싶어. 함수가 그래서 2개, 3개 이상이 나와서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6명의 친구가 다 없고 예지만 만약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내가 굳이 예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야! 혹은 사람 해도 되잖아요. 왜?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인풋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요 x, 자 5분이면 끝나요. 요거는 x라고 부르고요. 요 인풋을 우리는 아웃풋을 y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x라는 모임에서 y라는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맨 왼쪽에 있는 요것만 한번 할게요. 보세요. 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거. 자, 여기에 1과 2라 3이라는 어떤 그런 놈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2, 3, 4로 가요. 얘가 요렇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우리가 이 화살표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혹시 규하 기억나? 두 글자. 하랑이 아는 표정이 너 뭔데? 이거 뭐예요? 두 글자. 식이야? 아니, 두 글자. 이거 뭘까? 이거 뭘 것 같아요? 대응.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은 2에 대응된다, 2는 3에 대응된다, 3은 4에 대응된다. 그래서 대응되는 거 우리가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어. 보세요. x가 1일 때 y가 2죠. 즉, x축에 있는 멤버가 1일 때 y축에 있는 멤버가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1,2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2,3. 얘는요? 됐니? 자, 그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 한 점당 그저 하나의 대응이에요. 즉, 화살표 하나당 하나의 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도형이랑 함수는 수많은 점들이 모인다라고 했죠? 그럼 수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곡선과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 우리가 대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x라는 대표값으로 놨을 때 y라는 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맞아요? 그걸 내가 함수 이름을 f라고 짓자라는 거야. 그러면 f, x를 넣으면 얘가 y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거야. 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f라는 함수에다가
1을 쳐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얘의 의미가 1,2라는 뜻이야. 얘는 뭐가 되겠니? 가운데 건 2를 쳐 집어넣으면 3이 나옵니다. 2,3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돼 얘들아? 너무 중요한데. 자, 이제 1분이면 끝나요. 자, 이 x를 우리는 무슨 집합으로 부르냐면 얘를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외워야 돼요. 이 역자가 집합 역자예요. 정의역. 영어로는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 뭐였지? 생각 안 나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 y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따라하니 공역이라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하나 더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뭐 5가 있다 쳐봐. 근데 여기는 1, 2, 3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맞은 새끼 있죠? 이 맞은 새끼. 공역 중에서 맞은 새끼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치역이라 불러요. 따라하니? 그래서 얘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합 배운 친구는 이런 설명할 줄 알아야 돼. x라는 집합, x라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 함수가 뭐야 물어보시면 x라는 그룹에서 y라는 그룹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보고 우리 동혁이는 유도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정리. 지금 내가 좀 장황하게 떠들긴 했는데 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1,2를 지난다라는 말이 사실상 F1 이코르 2라는 얘기예요. 뭘 지난다라는 거는 그 점이 그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F1은 2가 떠올라야 되는 거고 F1은 2가 나오더라도 거꾸로 이 그래프가 1,2를 진짜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진짜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외웠던 것들이 좀 많을 거야. 이거 다 알아야 돼. 하나도 말없이. 우리 지금 상식을 배운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한테 함수가 뭐야 물어보시면 한자적으로는 얘가 상자에서 나오는 수예요. 맞아요. 그 상자가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룰, 규칙이. 그건 이제 매번 그 상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상자 새끼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야. F라고 붙여도 되고 G라고 붙여도 되고. 근데 만약에 한 새끼가 나오면 상자 이름 필요가 없죠. 얘를 Y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Y는 높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인풋이 x가 모두 다 최고차항이 1차가 나타나면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 부르는 거고 제가 x제곱 뭐 2-가 나오면 2차 함수라 부르는 거고 아직 안 배웠지만 뭐 3차식, 4차식이 나오게 되면 고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보다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야랑이 규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내가 합성함수 역함수도 할 테니까 시간 되면 좀 들으세요. 알겠죠? 이거 꼭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오늘 거 잘 들으시면 이게 잘 돼요. 딱 정해져 있어. 스포자들이 못하는 게 그 역함수, 합성함수 여기 좀 어렵고요. 절대값 나오면 막 도망가고 싶잖아. 나도 알아. 그런 데 잘해야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데를 도망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 마인드가 존나 중요해. 내가 그 어려운 걸 만날 때마다 내가 내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서 이해하려야 돼. 그래서 학교쌤도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왜냐면 니네들한테 너네들이 이걸 극복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거든. 물론 너들을 괴롭히고 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니들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도망가지 않는 거를 계속 심어주고 싶은 거야. 수능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려운 개념들 위주로 출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수능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위해서 틀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보시면 수능은요 모두 다 답이 자연수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객관식도 보면 우리 보통 학교 같은 거 실수하면은 풀다 보면 답에 보기가 있잖아요. 근데 수능은요,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그 보기가 없게 만들어. 즉, 야, 이거 너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풀면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망할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실제로는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게 절대 말하지 않아. 얘 이런 거야. 정말 똑똑한 애는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 걔가 실수하면 대학별에 확 낮아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회를 줘요. 답에 보기가 없게끔. 근데 실력이 없는 새끼들은요 뭘 해도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이 약간 그런 차이야. 수능은요 엄마 아빠의 마인드로 돼요. 니네가 실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실수로 틀려가지고 울고 싶고 그런 마인드로 내는 게 아니야. 답이 보기가 없게 만들어. 근데 내신은 좀 달라. 약간 싸가지 없는 오빠 느낌이야. 내가 실력은 좀 보겠는데 네 실수해서 줬대면은 울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요 여러분 실수하면 보기에 답이 있게 돼요. 그게 이제 미묘한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물론 학교쌤도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성장하는 것만 바라는 쌤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풀다가 보기에 답이 없게 만드세요. 그런 분들도.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하랑이네 학교는 낚시꾼이 있나? 없죠. 내가 알기로는 광명북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광명북고 학교쌤은요 좀 약간 수능형 엄마의 느낌으로 실수하면요 답이 없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주관식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객관식 아마 그렇게 만드실 거야. 광고쌤 되게 좋아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중형고라던가 이런 데는 약간 낚시를 좀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쨌든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 학교당 한 3-4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광명북고는 그 3-4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높으신 우두머리 있죠. 그분이 좀 많이 다 좀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광명고 보면 시험지가 되게 배려가 느껴져요, 학교한테. 그러니까 어려운데, 실수를 되게 관대하게 생각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좋은 학교지. 애들은 실수하잖아, 어리니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내가 지금 거의 40분은 요걸 떠들었어. 할 거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금방 끝나요. 됐죠? 자, 함수의 이제 집합론적인 접근.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지만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함수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자, 우리 나한테 배웠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집합이 뭐야? 묻는다라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자, 1, 2, 3 숫자 구분되죠? 정확하죠? 그래서 집합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숫자에서 숫자로 매핑이 되거나 숫자에서 문자로 매핑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얘를 x 벤 다이어그램, 얘를 y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의 그림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자, 화살표 하나당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은 2에 1은 4에 대응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4를 지난다라는 거고, 얘는요 2,5가 되고 얘는 3,6이 되는 거죠. 그럼 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얘를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 예지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함수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fx 이코르 얘가 3씩 커지는 느낌 보여요.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얘를 이름을 안 부르고 한 명이면은 사람이라 불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맞니? 자, 근데 가끔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쌤, 시험에서 나 이런 표현 봤는데 이건 뭐예요? 이런 표현도 많이 봤죠? 얘는 뭘까요?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fx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fx가 x 플러스 3이 되는 걸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y는 fx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시리즈로 여러분이 대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쌤 1,4 대응됐어요. 2,5 대응됐어요. 3,6 대응된 거 맞니?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점이 3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가 촘촘하게 여기 사이에 촘촘하게 여기 위에도 촘촘하게 모든 수들에서 대응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사이도 촘촘하게 메워질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촘촘하게 메워질 거고 여기도 촘촘하게 여기도 촘촘하게 메꿔질 거예요.
그럼 선이 모이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라고 했죠? 이런 새끼가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2 친구들은 또 1차 함수 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또 기울기 역할을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직선은요,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라는 것도 여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직선이 뭐야? 묻는다라면 이건 딱 나와야 돼. 기울기가 일정한 그러한 점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기울기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봐봐. 여기도 기울기가 1분의 1, 1이 돼요. 이렇게 보셔도 1분의 1이요. 여긴 2가 되고 2가 되면서 2분의 2가 돼서 1이 됩니다. 직선의 정체는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은 1차 함수를 또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1분 정도 드릴게요. 점마다 하나의 좌표가 나오는 거고 그 좌표가 모이면은 뭔가 도형과 선이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된 것을 우리는 1차 함수고 직선이라고 하는데 직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정하다라는 건 영어로 constant, 항상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함수의 그래프 페이지에 이렇게 넘겨졌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냥 여러분 위에 있는 거에 그냥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는 저절로 해결됐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태은이 혹시 공통수학 2까지 배웠어요? 끝까지? 그러면 역함수도 뭔지는 알고 있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좀 태연이한테 좀 몇 개 물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 태연이가 나중에 이제 국제고나 자사고 지원하게 되면 면접을 보잖아요. 선생님도 자사고 출신이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태도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연이한테 뭐 질문을 했어. 그러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요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지금 입학사관 장관이 좀 다 아빠 같은 분이거든. 그러면 답이 틀렸어도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우회측을 줘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내가 알고 모르고를 면접 때 보는 게 아니고 그 답을 탐구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심장에 박혀있냐 안 박혀있냐를 봐. 그러니까 면접 때 뭐라도 떠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 면접 붙는 거 그런 거거든. 얘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고2 친구들 나중에 학종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 니네들도 똑같아. 입학사정관이 씨발 모르는 것만 처음 물어봐. 그러면은 이 새끼 나 싫어나 보다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저 생각해봤는데 잘 안 잡히긴 한데 혹시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신 건가요? 하면은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쉽게 알려주신다고. 알겠지? 입학사정관이 되게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선생님, 잠깐 썰 좀 풀자면, 선생님 아버지가 교수님이에요. 어느 대학교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서울의 어느 한 교수님이십니다. 내년에 이제 은퇴하셔. 올해 은퇴다. 이제 혹시 해가 지났으니까. 입학사정관을 하셨어. 그래서 실제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의 일인데,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어. 여학생이 성균관대랑 경희대랑, 원래 수시 6장의 카드가 있거든? 이렇게 학종을 하면 3개인가 썼을 거야. 그래서 성대랑 경영대랑, 경희대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이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제 이런 거야. 거기, 우리 아빠가 온 대학교가 첫 번째 면접이었나 봐. 그래서 엄청나게 떤 거야. 또 심지어 시골에서 공부했던 애야. 사교육 없이. 여러분들 그 농어촌 느낌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박하고. 근데 우리 아빠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신 케이스거든. 나도 마찬가지. 나도 사교육을 고등학교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안 받는 아이들한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파 판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 옛날 생각 나면서 그 학생이 궁금해진 거야. 왜냐면 생기부를 미리 읽거든. 생기부를 읽다 보면은 얘가 혼자 독학했다라는 거 알게 된 거야. 아빠가 이제 얘를 되게 너무 만나고 싶어 했거든. 야, 이 학생 좀 궁금하다 막 이랬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빠가 궁금하겠네 이랬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에 왔는데 얘가 처음 면접이라서 막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아예가 여자 학생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막 뭐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셋이 앉고 있으면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겠어. 3대1 면접이니까.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런 거야.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빠랑 친한 또 교수님이 계시고 한 분 이제 원로 교수야. 둘 다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좀 성격이 약간 불같으셔. 그래가지고 막 야, 너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떨어진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얘가 막 더 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뭐지? 아, 얘 너무 잡지 말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 뒤에 얘가 마지막 순번이었나 봐. 어차피 뒤에 학생 없으니까 너가 말 못하면은 우리가 뒤돌아봐 줄까? 이랬어. 아니, 얘가 교수님 새는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너무 긴장했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뒤돌아봐 줍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원로 교수님이랑 이제 여기 막내 교수님이거든 이분은. 그래서 뒤돌아가지고 들은 거야. 그래서 면접을요 얼굴 안 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제 좀 말문이 좀 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돌아보고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붙었어요. 그렇게 그런 옛날 일화가 있어. 근데 얘가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얘가 둘 다 붙었어. 둘 다 붙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 갈 거예요. 일반 학생이라면. 왜냐면 여기가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든. 근데 옛날 그때 기준 한 4, 5년 전만 해도 성대가 훨씬 더 높았어요. 왜냐면 삼성빨이 조금 있었거든. 삼성이 성대 지원해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취업도 잘 돼, 삼성으로. 근데 이제 요즘 삼성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서 같이 성대도 조금 경희대랑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지금도 아마 성대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야.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둘 다 붙었는데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얘가 석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그랬던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야, 너 근데 그때 두 개 다 붙었으면 야, 나 같아도 성대 갔겠다 그랬는데 근데 뭐지? 어차피 제가 석사랑 박사까지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거라서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교수님 밑에서 좀 배워보고 싶었대. 왜냐면 석사랑 박사는요 학교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교수님을 누구 만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석박사 생각하시면요 학교 레벨보다는 교수님을 되게 잘 만나셔야 돼요. 그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제자들을 배출을 했으며 그리고 제자한 배출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을 세웠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라인이 생기는 거야. 석박사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라인이 되게 생기게 돼요. 학사는 라인이 안 생겨.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애들끼리 하는 그 파가르기 싸움이라는 거고 그런 놀이고 석박사 가면요 진짜 고급 인재들 여러분들의 같이 팀이 돼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막 석박사 분들은 또 그것도 많아. 대부분 학사를 하시게 되면 남 밑에서 일하게 돼요. 근데 석박사 분들은요 보통 대부분 리더가 되거나 임원들이야. 이거 나중에 대기업 가시잖아요. 대부분 석박사들이 임원이에요. 학사들 출신 중에서는 임원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달라. 학사는요 대부분 여러분 학사 대학교 4년제만 하시게 되면 허드렛 일을 시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속으로 그럴 거야. 대기업 갔는데 선생님도 이제 삼성에서 2년 일하다 나왔었거든. 씨발 내가 이런 거 일하려고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별로인 걸 시켜. 처음에 들어가면은 만약 본인이 막내잖아요. 완전히 나이도 막내면은 아마 팩스하고 막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어. 내가 연봉 4, 5천인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싶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이 월급을 받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4, 5천 정도면 꽤 많이 받는 건데 시키는 거는 중소기업 2천만 원짜리 시키는 걸 하고 있거든.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혹시나 본인이 나처럼 공대 가서 R&D 쪽 가고 싶은 친구들 혹시나 있으면요 석박사 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대신 또 리스크가 있어요. 석박사라면 또 단점이 뭐냐면 조금 사회를 늦게 들어가게 돼요. 박사 과정이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걸 못 정한 친구는 석박사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됐어. 넘어가. 자, 이제 상수함수 볼게요. 상수함수. 자, 상수는 영어로 constant number라고 하죠. 똑같은 수가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즉, 함수는요, 상자에서 나온 수잖아요. 상자에서 나온 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y와 x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새끼가 다 똑같은 놈을 써야 돼요. 마치 약간 솔로지옥처럼 모든 남자가 하나의 여자를 이렇게 하나의 여자를 쏘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쌤, 그럼 이런 거네. 만약에 내가 얘를요
fx 이코르 어떤 함수라고 약속한다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넣는 x 족족 똑같은 새끼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수함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돼요. fx는 c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하나만 나오게 되면 굳이 fx라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럼 뭐라 쓰면 돼? y는 c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또 그것도 알아야 돼. 자, 봐봐. 얘가 4, 5, 6이 공역이잖아요. 그럼 치역은 예지야 뭐가 될까요? 5. 맞아요. 그래서 치역은요 항상 전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부분집합만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항상 치역은요 공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상수함수는 그 치역의 멤버가요 무조건 한 개예요. 왜? 한 새끼만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치역이 딸랑 하나다라고 하면 얘는 상수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까 했는데 혹시나 고1 애들이 이런 거 헷갈릴까 봐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c랑 x는 c. 자, 병신. 왜 똑같은 거 썼니? y는 c. 자,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요거 좀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이것도 외우지 말고. 너무 불쌍한 친구들 많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1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가 1이기만 하면 돼요. 다시 x가 1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런 식으로 돼야 돼. 왜요? x가 1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 맞아요? 여기는 2, 병시 이거 어떻게 봐 용인이 여기 얼마죠? 1,1 여기는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요? x가 1이기만 하면 되고 y는 상관이 없죠. 그러한 점들을 수많이 모은 게 얘가 바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직선 x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시기 하면요 얘는 y축이랑 평행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또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배웠던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쌤 거꾸로 그럼 y는 2는 뭔가요? 라고 묻는다라면 높이가 2이기만 하면 돼요. 높이가 2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감성이 돼야 돼. 왜요? 쌤 여기는 1,2고 여긴 0,2고 여기는 2,2고 여긴 3,2거든. 높이가 2이기만 하면 되니까 x값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y는 c 형태가 x축이랑 평행하고 x는 c 형태가 y축이랑 평행하다라는 것도 제발 외우지 말고 이해 좀 해줍시다. 됐니? 여기까지 일단 정리. 알겠죠? 이렇게. 뭐가 질문이요? 네. 좋아요. 어떤 질문 있어요? 네. 네. 다시. 자, 천천히 얘기해 줄까요? 야, 이해 못했어. 다시. 네.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인데. 네, 잠깐만요. 상수함수가 아니래요. 근데 y값 하나에 x값 여러 개? 네, y값 하나에 예를 들어 y값 하나가 5라고 쳐봅시다. 그게 x값이 여러 개가 갈 수 있냐는 뜻이요? 지금 보면 x가 여러 개 들어가고 있죠. 1도 들어가고 있고 2도 들어가고 있고 5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상수함수가 아닐 때 y값 하나에 x가 여러 개. 상수함수가 아니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다른 어떤 정의역 4, 5라는 멤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4, 5가 요거를 내가 위배되게 하려면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상수함수가 아닌데 상수함수가 아니려면 4랑 5는 5를 가면 안 돼요 일단. 그럼 예를 들어서 4가
요로 가고 5는 요로 가 쳐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수함수는 아니죠. 그럼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상수함수가 아니면은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치역이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이따가 내가 배울 건데 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면요 요런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요로 가고 얘가 요로 가고 얘가 요로 갔다 쳐봅시다. 그럼 상수함수 아니죠? y값 하나에 x값 여러 개가 되지 않죠. 그러면 그게 너가 찾았던 그 함수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내가 좀 있으면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벌써부터 설명이 잘 들어왔어요. 자, 우리 학생의 궁금증을 풀어줄게 이겁니다. 그래도 네가 좀 생각을 좀 따라가고 있네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어디 가냐면 지금 네가 궁금했던 게 요거였을 거예요. 바로 이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설명 좀 해줄게요. 네가 지금 내가 다음에 설명할 거 지금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요 학교쌤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손 들고 물어보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발 그 수학할 때 문제 처음 물어보지 마. 차라리 문제 물어볼 거면요 교무실 가서 조용하게 따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쌤이 좀 또 가오가 상할 수 있잖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조용하게 따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념 관련된 건 학교쌤도 다 아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때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기부에 좋은 멘트가 달려요. 채택에 이 학생은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질문을 수업 시간에 자주 하고 타의 모범이 됨. 이런 식으로 적히면은 교수님이 좋아하겠죠? 그죠? 자, 1대1 함수 볼 건데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잘 봐봐. 1대1 함수는요 일단 정의를 좀 외우셔야 돼요. 정의가 뭐냐면 자, 1대1 함수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외워요. 쌤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예를 들어서 x, y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대1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당 하나가 매핑이 된다는 거니까 다들 감성은 알고 있어.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를 물어보면요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몰라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1등급 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모르는 애 찾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1딱과 2딱 이하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 정확하게 뭐냐 묻는다면 얘네들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정의는 외워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x1, x2가 다르면 즉 얘가 소문자로 쓰면은 정의역의 멤버라는 뜻이요. 이 x1, x2가 1, 2, 3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값이 달라요. 요게 정의예요. 다시 정의역 멤버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요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 쌤, 그러면 x1, x2가 다르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1과 2는 분명히 다르죠. 얘가 다른 함수를 쏘고 있네요. 1대1 함수 조건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쌤,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요 7로 안 가고 6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수학 외우는 새끼들도 이거 1대1 함수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정의에서 왜 안 되는지 설명이 돼야 돼요. 잘 봐봐. 이러면 쌤 1과 2를 x1, x2로 잡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1과 3을 x1, x2로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2와 4를 잡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2와 4를 잡게 되면 분명히 정의역은 다른데 이 경우에는 함수 값이 f2랑 f4 값이 같게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그 어떤 x1, x2 두 개를 니들이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잡아도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세 글자를 붙여줘야 돼요. 이거 뭘까요? 다 이응이야. 혹시 아는 사람? 초성입니다. 이응. 뭘까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항등식에서 배울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Do you know? 임의의라는 말 들어봤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임의의가 영어로 랜덤이라는 뜻이 아무거나. 여기다가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수학 100점이나 1등급 나온 친구들은요 저 임의의라는 말도 절대 빼먹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과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인의라는 말이 붙어야지만 얘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성립한다는 거 아는 거거든. 수학은 정확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의라는 말이 붙게 되면 2와 4를 골랐을 때 안 되는 게 걸러지게 되거든.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인의의 정의역 x1, x2가 다르면 y값 fx1과 fx2가 다른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양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이거라는 걸 알고 외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 내가 구체적으로 좀 더 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만족하시면 돼요. 요게 1대1 함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노?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수투 배운 좀 이제 우리 고2 선배가 있으니까 자, 고1 친구들은 아마 이런 함수를 본 적은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고2 친구들 로그 함수 배운 적 있죠? 선생님 씨발 로그 함수 기억나요? 미칠보다 클 때는요 로그 함수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로그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랑짱이 얘기해 볼까요? 자, 하랑아, 그래프가요 왼쪽에서 그려져요? 오른쪽에서 그려져요? 오른쪽에서 그려지죠? 그러면 정의역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냐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그려지거든요. 요 그래프는요 정의역 x는요 양수, 정의역이 양수이어야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그러면 치역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y값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늘 밑으로 지하 땅끝으로 쭉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졸라 밑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얘가 천천히 증가하긴 한데 어쨌든 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되죠. 즉 치역은 뭐가 됩니까? 치역은 뭐가 되죠?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왜? 모든 수들이 다 되거든.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정의역은 양수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쌤, 지수함수란 말이지 안 돼? 갈까요,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따라와.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만약에 정의역이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이 그래프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이런 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치역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자, 치역 얼마죠? 치역 얼마죠? 그래프가요 x축보다 다 위에 그려지고 있죠? 즉 치역은 양수예요. 치역이 양수야. 따라와. 그럼 공역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공역은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항상 실수 전체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맞을까요? 왜냐면 하나의 x당 모두 다 다른 y값을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죠? 공역과 치역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치역도 실수 전체인데 공역도 실수 전체죠. 자, 우리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1대1 대응은 이렇게 됩니다. 공역과 아까 여기에서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요 1대1 함수의 조건에서 추가로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면은 저절로 1대1 대응이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거 1대1 함수였죠? 요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집합 자체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즉 부분 집합이 자기 집합이 되면서 7이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 보시면요 치역이 양수고 공역이 실수 전체라 생각하시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만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같죠.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쌤, 근데 씨발 우리 고2 친구들 배웠죠?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배웠죠? 세 글자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 배우셨나요? 그지? 역함수가 되려면 또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배웠었거든? 그럼 이제 이게 말이 안 될 거죠? 이 새끼가 1대1 대응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요 항상요 내 제자들 중에 스카이 갔던 애들을 꼭 질문했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2 되시면 이런 거 질문이 나와야 돼.
학교생한테도 물어봐. 이런 거 쌤이 학교생한테 물어보면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수함수는요, 공역을요, 실수 전체를 하지 않고 얘를 양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게 되면 역함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적으로 이런 거야. 원래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갖는 관계로 내가 쓰고 싶기 때문에 얘를 공역을 지수 함수에 한해서만 전체로 하지 않고 양수로 수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절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되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되겠죠.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수원에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100점 되시면 그때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 요런 거 좀 얘기하고 싶었고, 자, 1대1 대응은 요런 개념이다.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만 같아지게 되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고2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애새끼 존나 외우거든. 병신같이. 그럼 안 돼.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내가 좀 얘기했지만,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즉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갖게 된다는 게 고등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되냐 물어보시면 설명 못할 친구도 개 많거든요. 자, 요거 내가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혹시 역함수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역함수는 뭐냐면 거꾸로 쏘는 함수예요. 거꾸로 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에서 치역을 쏘는 거 우리는 일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함수는요, 치역에서 정의로 쏴야 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쓰는 게 역함수예요. 자, 그러면 봐봐. 함수는 무조건 쏴야 되거든요. 하나를 쏘는데 한 개만 쏴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쳐봐. 좋대요. 왜냐면 얘처럼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 거꾸로 쏘는 거, 얘 이쏘기. 얘는 괜찮아요. 얘도 쏠 수 있어요. 맞아요? 얘도 괜찮아. 근데 이 새끼가 이제 물음표 핑을 찍어야 돼요. 7은요, 갈 데가 없습니다. 얘가 안 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원소가 못 쏴요. 특정 정의역, 얘는 7이 되겠죠. 정의역이 못 쏜다는 얘기는 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역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역 쪽에서 쏴야 돼요. 근데 7이 안 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요것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4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6을 쐈어. 즉 이런 경우 만약에 어떻게 되냐, 즉 1대1 함수가 애초에 아니야. 자, 1대1 함수가 아니란 얘기는 애초에 1대1 대응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 거꾸로 쏘는 거 오케이, 5 거꾸로 쏘는 거 오케이. 근데 6이 좋대요. 6은요 여기도 쏘고요 여기도 쏘게 됩니다. 함수가 2개 쏘는 거 맞아요? 그래도 안 돼요. 얘는 왜 안 되냐면 특정 정의역이 여러 개 쏴요. 함수는 무조건 하나를 쏴야 되거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꾸로 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죠. 모두 다 하나씩 쏘고 모두 다 쏘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태연이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질문. 네. 그건 맞아요. 자, 그것도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우리 하랑이가 좋은 질문 했는데, 쌤,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해야 되나요? 맞아요. 왜냐면 1대1 함수가 대개념이고 1대1 대응이 소개념이에요.
왜냐면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의 이 정의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건 동시라는 뜻이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더 스페셜한 조건이 추가로 더 붙어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되지만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는 참이 되는 거고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옛날 명제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혹시 배운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네, 충분 조건이네, 필요 조건이네.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때는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는 이쪽은 가능한 이쪽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는 거는 이쪽은 안 되지만 이쪽은 되죠. 그건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옛날에 배운 적이 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지금 이해한 거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 내가 생각 한 번만 끌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분만 더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예지 표정 보니까 아까 씨발 그 로그함수랑 지수함수 이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그죠? 표정이 씨발 뭔데? 이런 거였어요. 내가 그럼 한 번 내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자, 지수함수랑요 로그함수는요 이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서 얘가 럭함수 관계가 돼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그함수는요 정의 역이 x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이 똑같이 실수 전체가 되면서 얘네 둘이 같게 되면서 1대1 대응이 됐던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 이 새끼가 문제야. 이 새끼는 뭐냐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왜? 왼쪽 오른쪽 다 그려지니까. 근데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양수만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통상적인 공역을 실수 전체로 적용하시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달라지게 되면서 얘는 역함수를 못 갖게 됩니다. 자, 이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지수함수로 한번 생각해봐요.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존나 많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대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다 양수 이상으로만 대응이 되죠. 그럼 0이 있으면은 여기 기준이 음수가 될 거고 여기 기준이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모든 화살표가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이쪽으로만 가줘야 돼요. 맞아요. 0도 못 갑니다. 양수로 가니까 얘가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역함수는요 여기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역함수도 거꾸로 쏘는 거잖아. 얘들은 괜찮거든. 얘들 갈 데가 있어. 얘가 문제가 돼. 음수인 걔가 안 쏴요. 그래서 역함수를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어쨌든 지수랑 로그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이쪽의 부분 안에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함수처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을 다른 함수처럼 실수 전체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양수로 두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역을 양수로 두기 때문에 공역에서 얘네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거꾸로 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물론 0도 사라져야 돼요. 양수니까. 요렇게. 그럼 문제가 아예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겠죠. 왜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이거 이해되니? 우리 고2 친구들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고1까지 배운 친구들은 뭔 개소리인가 하겠지만, 그래프 모양적으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요, 여러분들 그 학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학교생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학교 가셔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로 가면서 나한테 역함수 배워서, 선생님 근데요, 지수함수는 공역이 전체고 실수가 전체인데 1대1 대응이 아닌데 어떻게 역함수로 갔지? 이런 질문 한번 딱 하는 거야. 여러분 생기면 이렇게 적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학교생 입장에서 신선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새끼가 없어.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 새끼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 내 옛날 제자 중에, 물론 지금까지 내 제자 중에 서울대 가는 아직은 없어요. 연고대는 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대 한번 가주세요. 연고대 제자들 가는 애 중에 요거 질문 안 하는 애 찾기가 더 힘들어. 걔네들이 꼭 물어봐. 선생님 저 고등 가서 이거 배웠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게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일주일 뒤에 배울 테니까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드셨던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